가족과 지인 간 코로나19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이동량 폭증이 예상돼 방역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창읍이 인구 7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9번째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청 업무도 이관됐고 직원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충북교육문화원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VR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 전시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각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는 5명에 그쳤지만 주말 사이 청주에서만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한 주방용품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개인 간 접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확산의 분수령입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주방용품 판매 홍보관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기존 확진자들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해당 홍보관을 공통적으로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고 약 200명을 전수조사해 추가 감염자를 찾아낸 겁니다. 5, 60대가 대부분으로 이 중 7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다 보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보통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은 기확진이 돼 있던 사람들인데 동선을 조사하다 보니까 6분이 거기를 공통적으로 갔다 왔다. 주말 사이 충북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감염이 14명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요양원과 병원발 확진으로 800여 명이 확진된 이후 최근에도 2달 연속 400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N차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과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가정의 달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접촉과 이동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아직 백신 접종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고 가정의 달 이동량 폭증을 예상한 방역당국의 이동자제 요청도 강제성은 없어 방역 위기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 철도 노선을 누락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법을 무시해가며 지역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초안에 대한 문제점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청주, 세종, 대전 간 광역통행 수요가 연간 8,2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주 도심을 패싱한다면 연간 90만 명에 불과한 대전, 세종 주민의 청주공항 전용 철도로 전락할 거란 주장입니다. 또 충청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85만 명의 잠재 수요를 가진 이런 이 도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초안에서 제외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광역철도란 광역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라고 정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 1조가 근거입니다. 이러한 그 법의 취지를 이번 정부 계획은 무시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한 계획이다라는 거고. 국토부의 이중적 잣대도 꼬집었습니다. 대전 세종 간 광역철도를 허용하면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도시철도로 건설하라는 이중적 태도는 충북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이 도심을 경유하는데 세종 구간은 광역철도고 청주 구간은 도시철도로 해야 되는 그런 걸 모르겠고요. 청주 도심 노선이 제외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충북 지역 철도 투자 과다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사업이 1조 9,500억 중에 청주 우성 그게 3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충청권의 투자가 타 지역보다 너무 많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민단체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청주 도심 통과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 국토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한편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청주 도심 통과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같이 약속한 만큼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지대로 자리매김한 오창읍이 인구 7만의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여권 발급과 환경지도 업무가 구청에서 이관됐고 직원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오창 주민들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멀리 도청이나 구청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오창에 위치한 제2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오창읍에 새로 민원 신설하게 돼서 여권 발급해서 제가 그냥 직접 올 수 있는 점이 조금 편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오창읍이 인구 7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9번째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괴산과 증평, 단양, 남부 3군 등 도내 6개 군 지역보다 많은 인구로 지난 1910년 청주군 오창면 개편 이후 오창읍을 거쳐 대읍 승격까지 110년이 걸렸습니다. 충북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단초가 이제 마련됐다고 보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청의 업무도 일부 이관됐습니다. 전국 대읍 중 최초인 여권 발급 업무를 비롯해 오창의 주요 생활 민원인 악취와 비산먼지, 토양오염, 축사 인허가 등의 업무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이 44명에서 55명으로 11명이 늘었고 읍장 직급도 시청 국장급인 4급으로 높아져 행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런 업무도 막내에서 여기서도 좀 처리를 하면 여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부지 선정을 거쳐 신청사 건립도 추진돼 주민 민원과 업무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농촌 곳곳이 퇴비로 포장된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온 지 오래입니다.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데요. 제도 자체에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농지 곳곳에 흙더미가 높이 1m 이상 쌓여 있습니다. 흙을 헤집어 보니 악취와 함께 곰팡이 낀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나옵니다. 바로 옆에는 쓰레기 더미에 침출수가 고여 웅덩이도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묻겠다고 신고된 양은 480톤.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목격한 건 이와 다릅니다. 하루 25톤짜가 25대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들어오는 25톤짜가 25대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625톤이야. 하루에만 들어오는 게. 흙더미 속에는 비닐도 섞여 있습니다. 퇴비의 양과 질 모두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우선 신고된 매립량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비가 흙과 섞이기 전의 양을 체크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흡수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잘못 받아놨다고 그냥 가고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퇴비의 질 역시 흙과 섞인 뒤라면 법적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음식물 퇴비 업체들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하곤 있지만 이 역시도 업자들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분들이 이거는 아직 공정 최종 처리 안 된 거다. 마지막 단계는 5단계 이거다. 그때만 그것만 떼야 되니까. 수많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며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의 포장 제품화와 비료 살포 뒤에 성분 검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은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전시와 체험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교육문화원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VR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 실제 전시관에 온 것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교육문화원에 있는 한글사랑 전시관입니다. 한글의 구조와 원리, 탄생 배경까지 한글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도 관람할 수 있는데 전시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생생합니다. VR 가상현실 3D 기법을 활용해 전시관을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서 지금 좀 그런데 이런 걸로 간접 체험하고 살펴볼 수 있어서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충북 교육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육박물관도 가상현실 체험관을 구축했는데 전시물을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전시관에서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되게 온 것처럼 실감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전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직접 와서 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가정에서 데스크탑 PC나 또는 휴대폰 또는 노트북 형태로 여러 가지 우리 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면은 충북교육문화원은 가상현실 체험관을 각급 학교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수정 의결한 충북자치경찰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례안 중 16조 후생복지 조항이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도의회로 조례를 돌려보내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로 환부된 조례안은 앞으로 열흘 안에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만약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조례안은 폐기돼 재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제천의 한 중학교 학생이 1년 가까이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려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제설제와 눈을 섞여 먹이고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년 가까이 폭행과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세무서를 비롯한 지역 세무관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 내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신체가 불편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도움 창구를 임시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최초의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 놀이터인 어깨동무 놀이터가 충북 장애인 복지관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착공한 어깨동무 놀이터는 오늘부터 무료로 지역 내 장애 비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 청원 통합의 상징적 사업인 월호 가덕간 도로가 내일 전면 개통합니다. 지난 2011년 1단계 개통 이후 3단계로 나눠 진행된 월호 가덕간 도로는 월호동부터 가덕면 상야리까지 3.92km, 왕복 2차선으로 완공됐습니다. 월호 가덕간 도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도를 9.8%로 낮추고 겨울철 노면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열선을 가동하는 무인 제설 시스템이 전국 최장인 1.61km 구간에 걸쳐 설치됐습니다. 영동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이번에 나눠주는 마스크는 1인당 50매씩 모두 235만 장으로 가정의 달 가족 간 왕래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까지 신속하게 배부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공공배달앱 배달 모아가 5월 신규 가입자에게 5천 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배달 모아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선착순 200명까지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입비와 수수료 광고비가 없는 배달 무한은 현재 제천 지역 480여 개 배달 음식업소가 가맹했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